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강아지와 고양이 방광에 결석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치하는 데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고요. 오늘 생긴 방광에 대한 결석은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에 대한 겁니다. 방광에 결석이 생겼다고 모든 결석의 종류가 다 똑같지도 않고 그 원인이 다양한데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은 하나는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 오늘의 주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성화한 수컷 고양이들, TNR한 수컷 고양이들이 자주 생기는 방광 내 결석이 생기는 스트루바이트 결석이 있습니다. 두 개의 결석은 전혀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다르고요. 오늘 강아지, 지금 보이시는 강아지는 18살 뽕끼고 방광의 결석이 두 번이나 생겨서 두 번 다 수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은 녹여서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로서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방광에 결석이 생긴다면은 화장실 가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하루에 서너 번 가게 되는 거를 열댓 번 가게 되고 또 시간이 점점 짧아져서 1시간마다 가던 게 이제 30분마다 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또 혈뇨까지 같이 봅니다. 방광에 돌이 생기니까 그 돌들이 방광벽을 자극하고 피를 내게 갖고 혈뇨를 같이 보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양이나 강아지가 삶의 질이 나빠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석 제거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결석을 제거하고 더 이상 안 생기면 좋은데 또 앞으로 3년, 4년, 또 10년 이상 살아야 되는 고양이 강아지가 결석이 생기면은 그 결석이 생길 때마다 계속 수술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재발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우리가 실수했던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고 동물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도 그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아는 동물병원이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는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만이 우리 고양이 강아지 집사님들 알려드린 어떤 비법이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 사람들 치료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방광에 결석이 생기면 체외 충격파로 다 깨갖고 그냥 배출시키기 때문에 90%나 쉽게 배출시켜서 시술로 끝납니다. 굳이 칼 대고 수술할 필요가 없지만 고양이와 강아지는 체외 충격파를 해서 깨질 수 없기 때문에 외과적인 수술 칼을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1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고 또 상당히 마취한다든지 부담이 되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재발하게 되면 또 같은 수술해야 된다는 거는 여러 번 거친 그런 어떤 위험도가 따른데 그 재발에 대해서 대비가 없다면은 속수무책으로 우리 고양이 강아지 집사님들이 당하시고 주머니 털려나가고 고양이 강아지도 만시창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여기 대해서 같이 공유합니다. 우리가 많이 고생을 했고 당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 뽕끼가 한 7, 8년 전에 한번 방광 결석 제거 수술을 했고 그 이후에 또 결석이 생겼습니다. 근데 첫 번째 놈이 돌팔이라니까 준 사료도 유린나리 사료를 먹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사료에 대한 부분부터가 잘못된 거고요. 또 두 번째 결석 생기고 나서도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해줘, 얘기를 해줄 수도 없죠.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겼을 때는 15살에 수술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술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3년 이상 방광의 결석 없이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법이래야 뭐 간단합니다.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칼슘을 제거해줘서 정리해 주는 거고 제거해서 정리해 주는 거야. 최로 빼준다기보다는 체내에서 꼭 있어야 될 칼슘이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칼슘이 부족한데 또 엉뚱한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체내에서 꼭 칼슘이 있어야 될 곳으로 칼슘을 보내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 먹이셔야 되고요. 먹어야 되고 사람들도요. 또 두 번째는 칼슘을 좀 제한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방광에 결석이 생긴다는 거는 그 어떤 그 뇌의 pH가 왔다 갔다 해서 좀 더 산성화가 된다는데 알카리로 기울 때 생기는데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은 산성화가 될 때, 그러니까 뇌가 너무 산성화가 될 때 생깁니다. 이걸 그러니까 뇌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거는 전해질로서 포타슘이나 칼륨과 마그네슘을 같이 먹어주면은 도움이 아주 됩니다. 또 그 외 구연산도 스트릭 애시드라는 구연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람 같은 경우는 구연산도 많이 먹고 그 시큼한 레몬 같은 과일들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나 칼륨을 먹게 되면은 요의 pH가 알칼리 쪽으로 기울어갖고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칼슘이 뼈나 치아같이 꼭 필요한 곳에 가게 해주는 비타민 K2를 먹어갖고 칼슘을 정리해주고, 두 번째 방광 내에서 뇨의 pH를 알칼리 쪽으로 움직여줘갖고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고,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생길 수 있게 하는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C 같은 거를 조금 제어해 주는 겁니다. 비타민 C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비타민 C가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을 생성시킨다고도 하고, 비타민 C는 억울하게 누명썼다고 해서 의학계에서 반반 나눠지지만, 혹시 몰라갖고 비타민 C는 조금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또 비타민 C가 아플 때는 먹여야 되는 것도 방법이긴 하니까 이거는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방광에 결석이 생겼다,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생겼다 그러면은 신장에도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에 생기는 결석도 대부분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고요. 신장에 결석이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신장 질환,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또 결석이 안 생기고 신장이 석회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장이 석회화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신장 기능을 상실한 거고, 역시 신장 질환,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장 질환의 신부전도 석회화가 되면서 또 결석이 있는 거는 더 고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고친다기보다는 평생 관리를 해갖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조절해야 되는, 그런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인데, 결석이 생겼다든지 신장이 석회가 됐다면 상당히 데미지가 커서 같은 신장 질환 케이스에서도 더 어렵고 고생스럽습니다. 거기다가 그 수신증 같은 것들 막아버린다면은 더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방광에 결석이 생겼다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분명히 신장에도 결석이 생겼다고 판단되고, 또 체내 다른 부분 뭐 관절 같은 것도 석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비타민 K2를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비타민 K2고요. NK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NK7, 비타민 K2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비타민 K1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K1은 저희는 먹이시는 게 아니고, 꼭 비타민 K를 고를 때는 비타민 K2를 먹이시고, 가능한 비타민 K2 중에서 NK7을 먹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NK4도 있고 NK7도 있는데 NK7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많이 먹이신다면 NK7 있는 걸로 고르시는 게 현명하고요. 가격은 요게 60 캡슐 들어있고 한 캡슐당 100 마이크로그램 되어 있는데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주 싸고, 관리 차원에서는 주에 한두 알 먹이시고, 치료 목적일 경우에는 주에 2, 3회 이상 먹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작은 캡슐 250ml 정도 하얀 캡슐이고, 사료에 까서 뿌려줘도 되고, 맛이 쓰거나 그런 게 않기 때문에 쉽게 누구나 강아지 고양이 먹을 수 있고, 사람도 매일 한 캡슐씩, 그러니까 하루에 100 마이크로그램씩 먹이면 아주 좋고, 사람 같은 경우는 실험 목적으로 먹는다면 400 마이크로그램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 가지 팁으로 드린다면은,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칼슘보다도 오히려 이 비타민 K2 먹이시면 좋고, 강아지도 골다공증이 있는다든지 뼈에 이상이 있는다든지 관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비타민 K2를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항암, 종양 치료할 때도 비타민 K2를 먹으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건 항암 비타민이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유일한 그런 물질입니다. 가격이 아주 싸고 구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먹이시면 좋고요. 또 다른 유형의 비타민 K2는 라이프 익스텐션에 나온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연질 캡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거로 고르시면 됩니다. 연질 캡슐이 편하신 분들은 연질 캡슐을 먹이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분말형 그냥 캡슐을 먹이실 분들은 캡슐을 먹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닥터스 베스트에 나온 게 있고 라이프 익스텐션에 나온 거 있고, 잘 보셔갖고 적절한 걸 먹이시면 됩니다. 저희는 사료에 넣어줄 때는 가루형으로 넣어주고, 입에 짜줄 때는 또는 캡슐을 먹을 때는 그냥 이 연질 캡슐형으로 먹여줍니다. 사람들도 치아가 나쁜다든지 할 때는 비타민 K2 먹여주시면 되고요. 여자분들 골다공증 많은데 칼슘보다는 비타민 K2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핵심적으로다가 먹여주시고, 암 종양 치료할 때, 강아지 고양이 암 종양 치료할 때 꼭 이거 먹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그네슘하고 칼륨, 포타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포타슘이 칼륨인데 이게 뇨를 알칼리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칼륨을 먹이시면 좋습니다. 칼륨은 포타슘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실 때 그냥 시트릭, 그러니까 구연산 칼륨 먹여주시면 됩니다. 구연산은 중점적인 게 아니라 칼륨을 먹을 때 흡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시트릭 에이스란 시트릭 포타슘을 먹이시면 되고요. 이거는 내추럴스 웨이인데 그렇게 좋은 브랜드는 아닌데 이걸 먹이는 이유는 가격도 싸고 또 그 맛이 쓰지가 않아서 사료에다 뿌려주면 고양이 강아지가 쉽게 먹습니다. 양은 사람 분량의 10분의 1 정도를 먹이시면 됩니다. 매 식사 때마다 먹이시면 되니까 10분의 1을 또 식사 때마다 조금씩 나누면은 한 20분의 1이나 뭐 15분의 1 정도 되겠죠. 하루에 두세 번씩 먹는다고 그러면요. 그래서 전체 양을 하루에 한 10분의 1, 그러니까 사람 분량의 10분의 1 정도 먹는다는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먹이는 것보다는 두 번이나 3회 나눠줘서 계속 그 뇨를 알칼리로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저칼륨 혈증 같은 경우 있을 때도 이 칼륨 먹여주시면 되고 칼륨 보충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전해질 검사에서 칼륨이 높을 때는 먹여주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그 나우푸드에서 나온 시트릭 애시드인데 포타슘, 칼륨이고 시트레이트 되는 게 구연산 칼륨이거든요. 그래서 시트레이트는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결합 방식이라서 흡수일 때는 나온 건데 요거는 저희가 샀다가 그냥 갖다 지금 이렇게 팽개쳐 버렸는데 그 이유가 맛있습니다. 같은 칼륨인데도 내추럴스 외에서 나온 건 쓰지 않아서 고양이 강아지 먹이기가 좋은데 요거는 써가지고 뿌려줬더니 고양이가 먹질 않아가지고 그냥 팽개쳐고 새로 다시 또 내추럴스 외에 거 샀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마다도 맛이 다르고 분말 입자라든지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저희가 이런 걸 다 하나하나 검사해갖고 직접 맛도 보고 임상 실험한 결과를 공유해 드리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올 거 쓰니까 나올 거보다는 내추럴스 웨이 거 사서 이렇게 먹이시는 게 고양이 강아지가 그냥 사료에 뿌려줘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도 지금 시트레이트가 되어 있는데 이 시트레이트가 구연산입니다. 구연산 마그네슘도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평범하고 좋은 거 흡수가 잘 되는 게 구연산 마그네슘이고 라이프 익스텐션이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는 브랜드 상급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루에 10분의 1 정도 분량인데 매 식기마다 조금씩 뿌려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몇 끼마다 10분의 1씩 뿌려줘도 되고 좀 안전하게 한다면 그 10분의 1을 다시 나눠갖고 식사 때마다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식사 때 하루에 한 번 먹는 것보다는 그 식사 때마다 조금씩 적은 양이라도 뿌려주시면 돼갖고 사람 양의 10분의 1 정도 계산하셔 먹이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은 피로 회복에 아주 도움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들 먹이시면 되는데 단지 주의하실 거면 수컷 고양이 키우시는 집사님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거는 잘못 먹이면은 스트루바이트 결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과 마그네슘은 스트루바이트 결석이 생기는 그 중성화 수컷들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스트루바이트 결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니까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항상 먹이면 좋고 칼슘, 마그네슘 나온 김에 지금 제가 추천해 드린다면은 유료막이라고 되어 있죠. 마그네슘 중에서 가장 비싼 마그네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가격이 왼쪽 게 10,000원이라면 오른쪽 건 30,000원대고요. 이 마그네슘이 좋은 이유는 치매 치료제이고 뇌 BBB 해서 뇌 혈류 잠복을 투과할 수 있는 마그네슘이고 최고로 좋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중에서 마그네슘도 그냥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마구 주워 먹으면은 그냥 길에 있는 돌가루 분필 먹는 거랑 마찬가지고 설사해야 되거든요. 이 마그네슘이 어떻게 보면 설사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싸구려 마그네슘은 설사를 유도하는 그런 저가들이 있는데 보통 산화 마그네슘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옥살 조금 피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최소한 시트레이트, 구연산 마그네슘 먹이셔야 되고 여유가 되신 분들은 이 뉴로 마그네슘 먹으시면 좋고 그러니까 트레온산 마그네슘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치매 치료제로 제가 우리 강아지가 치매가 있기 때문에 뇌에 영향을 주려고 이 트레온산 마그네슘을 같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같은 라이프 익스텐션에 나온 마그네슘인데 보면 포타슘하고 마그네슘이 되어 있죠. 요거는 마그네슘과 포타슘이, 그러니까 칼륨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각각 사는 것
괜찮지만은 이렇게 한 제품으로 된 것도 먹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십니다. 60캡슐 들어있고 만 몇천 원 정도 샀는데 세일해서 사갖고 좀 싸게 샀습니다. 20 몇 퍼센트 세일에다가 할인 코드 넣고 또 그 페이커 결제해갖고 상당히 싸게 샀기 때문에 포타슘과 마그네슘이 같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두 개 각각 사는 것보다 하나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그네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퓨어서에서 나온 가장 좋은 브랜드 퓨어서에서 나온 마그네슘인데 글리시네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 슈트레이트 구연산 마그네슘이 아니라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다. 이런 것도 좋은 마그네슘이니까 이렇게 어떤 결합 방식에 대해서 있는 것도 보면 되고요. 퓨어 거는 가장 좋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퓨어 마그네슘도 있고, 이것은 손 리서치에서 나온 포타슘 시트레이트 구연산 칼륨입니다. 손 리서치에서 나온 거고, 손 리서치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옵니다. 병이. 구연산 칼륨, 시트레이트가 구연산이고 포타슘이 칼륨인데 우리는 이 시트레이트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포타슘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시트레이트 결합이 된 칼륨을 먹어야지만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비타민 K2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K2는 내추럴스 팩터스에서 나온 비타민 K2입니다. 역시 한 캡슐이 100 마이크로그램이 되어 있고 60 베제타 그러니까 60 캡슐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두 달 먹을 수 있는 분량이고 가격은 10,000원 전후 됩니다. 그래서 세일할 때 20% 세일할 때 사면은 8,000원대 사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요. 강아지나 고양이 5kg 정도 기준으로다가 주 한두 알, 그러니까 유지용으로는 한두 알 먹고 유용군이죠. 한두 알 먹고 또는 건강한 경우에도 한두 알 먹여주고요. 치료 목적이라든지 이미 결석이 생겼다 그런 케이스는 두세 알 이상씩 먹여주시면 되고 하루에 50 마이크로그램씩 먹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저희가 세상의 모든 고양이 네이버 카페에 링크 건 것 중에서는 한 캡슐당 50 마이크로그램씩 있는 것도 링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매일 하루에 한 캡슐씩 먹을 수 있으니까 50 마이크로짜리는 하루에 한 캡슐씩 드시면 되고 이렇게 100 마이크로 되는 건 이틀에 한 캡슐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 K2를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비타민 K2는 그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기름이랑 같이 또 식사 때 같이 먹으면 좋고 지용성이나 체내 축적되겠는데 방광기가 일주일입니다. 요거는 아까 일주일에 한 알만 먹여도 그러니까 유지용은 일주일에 한두 알 먹이라는 얘기가 매일 먹일 필요가 없이 일주일에 한 알만 한두 알이나 한꺼번에 왕창 먹어두면 그때 조금씩 7분의 1씩 나눠 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왕창씩 먹이면은 일주일 단위로 먹일 수가 있는 그런 비타민입니다. 약은 매일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데 몇 가지 지용성 비타민들 몇 가지는 한 번에 왕창 먹어줘도 조금씩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체내 축적되기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 같으면 그날 왕창 먹으면 다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지용성은 체내 축적돼서 찔끔찔끔 쓸 수 있는 비타민들은 몇 가지가 있는 게 뭐 비타민 D, A 같은 것들, 요거 비타민 K2 같은 것들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일주일 단위로다가 먹여주시면 됩니다. 가격대 비싼 건 아니고요. 그리고 끝으로다가 추천은 아니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소개해 드리는 거는 저희가 강아지한테 먹였던 건데요. AOR 회사 상당히 좋은 고급 브랜드 회사에서 나온 창카 피에드라고 보이고 90 캡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결석 제거하는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을 깨진다는 그런 건데 아마 과거에 그 인디안들 그 남아메리카 미국의 인디안들이 이걸 아마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해갖고 창가 피에드라는 그런 허브를 결석 제거용, 신장 결석 제거 또는 방광 결석 제거용 이걸 먹습니다. 근데 이게 제거된다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먹어갖고 방광 결석이 제거될 수 있다 하는 거니까 참고하셔갖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광에 결석이 있는다든지 신장에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같이 드시면 좋고 예방용으로다가는 비타민 B 복합제를 같이 먹이시면은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 쪽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비타민 B 복합제, 뭐 비타민 B3나 비타민 B6가 방광의 결석이나 신장의 결석을 녹이는 건 아니지만은 신장이나 방광에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생성되는 건 약간 방해해주는 역할, 디펜스를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셔서 비타민 B 복합제도 여기에 같이 먹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방광의 결석이나 신장 결석을 깨려면 이 AOR에서 나온 창카피에드라, 그러니까 이 브랜드 말고도 창카피에드라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 찾아셔서 한번 같이 먹여주시고 엑스레이 한 번씩 찍어보셔서 진짜 결석이 깨지나 안 깨지나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이거는 저희가 먹여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NHV인가 트립시 제품이 결석을 뭐 제거해 주는데 안 제거했는데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고서 먹이시면 안 되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창가 피아드레 같은 경우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고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요. 또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NHV라는 그 동물용 미국에서 나온 반려동물용 제품인데 4만 원에서 6만 원 상당히 비싸지만 그거 믿고서 먹이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 강아지 신장 방광 결석, 그러니까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에 대한 예방법,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발하기 안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재발을 막는 여러 가지 약품 그 보조제들 말씀드렸고요. 대부분 크게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비타민 K2는 좀 많이 먹여도 되지만은 마그네슘과 칼륨은 무기질이기 때문에 딱 정량을 먹이셔야 되고 굳이 많이 먹일 필요 없습니다. 더 많이 먹이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장에 부담만 되기 때문에 딱 정량만 먹이시면 되고, 몸무게 대비 만약 30kg라면 거기에 비례해서 먹이시고, 지금 소개해드린 용량은 5kg 정도 되는 소형견, 소형 강아지 또는 고양이 정도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체중에 비례해서 먹이면 됩니다. 그냥 사람 10분의 1 정도 분량보다 먹여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고 요거를 몇 끼 나눠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방광 결석에서 상당히 고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고양이한테도 적용되기 때문에 암컷 고양이들 방광 결석이 생길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셔서 이 자료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 오셔갖고 자료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빠진 부분 하나 사료를 소개해 드린다면 이렇게 레날 사료, 기름기가 있는 레날 사료들이 그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에는 도움이 됩니다.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에서는 유리나리 사료 같은 것들, 또 노를 산성화시키는 그런 메티오닌 같은 것들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레날 사료 쪽 약간 기름기 성분이 있는 것들을 먹이시는 게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에 그 재발을 막거나 생성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레날 사료가 약간 기름지니까 그 소화제 같은 것들 또는 소화효소제 같이 먹여주시면은 도움이 되고 췌장에 부담이 안 되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팁을 드린다면은 사료는 레날 사료를 먹는 게 꼭 그 신장 질환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을 예방해 주는 것, 또 치료 목적으로다가 도움이 되는 사료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